한밤중에 낸시 거스리의 집 문으로 다가오는 복면을 쓴 사람이 총을 든 채로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영상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이 영상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수사관들이 용의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13가지 단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앙젤렛 레비이고 여기는 크라임 픽스입니다. 모건 앤 모건이 미국에서 가장 큰 개인 상해 전문 로펌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펌은 의뢰인을 위해 싸우고 법정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 로펌에는 1,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50만 명이 넘는 의뢰인들을 위해 250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의뢰인은 보험회사가 35만 달러만 제안했지만 1,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또 다른 의뢰인이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보험사 제안의 40배였습니다. 모건은 여러분이 정당한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휴대폰이나 forthepeople.com에서 청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crimePix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낸시 거스리의 심박 조율기가 새벽 2시 28분에 휴대폰에서 분리된 지 11일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는 중에 100만 달러 집에서 끌려 나갔을 것입니다. 이 일은 가면을 쓴 사람이 배낭을 메고 그녀의 문으로 다가오는 것이 목격된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총으로 무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낸시는 어머니이자 할머니입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며 그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낸시 거스리는 인지 문제나 치매는 없지만 심장 질환이 있고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약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낸시는 오늘 쇼 공동 진행자 사바나 거스리의 어머니입니다. 사바나 거스리는 이번 주 월요일 어머니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최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몸값 지급 기한이 다가오면서 이는 사바나 거스리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3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악몽 같은 한 주가 또 시작되면서 여러분께 제 생각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먼저 저와 제 언니 그리고 오빠가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 사랑을 느끼고 계세요. 저희는 어머니께서 이 기도를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들어 올려주신다고 믿어요. 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요. 우리는 아직 어머니가 어딘가 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경찰은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오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가 납치됐고 우리는 위치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두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요. 무언가를 보거나 무언가를 듣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꼭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절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월요일이었고 몸값 마감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곧 마감 시간이 지났습니다. 납치범들은 낸시 석방 대가로 600만 달러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MZ는 비트코인 지갑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으며 월요일 밤 기준으로 해당 지갑에는 아무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2개의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도 몸값 요구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 내용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값이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바나 거스리와 형제 자매들은 생존 증거를 원했고 몸값 지불 의향이 있다고 토요일 저녁 인스타그램에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는 몸값 요구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과 그것이 실제로 낸시 거스리를 데려간 사람들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2월 10일 화요일 피마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와 FBI는 누군가 낸시 거스리의 집에 접근하는 이 무서운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현관으로 걸어올 때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얼굴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을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가 맨 배낭에는 반사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장갑과 재킷 그리고 청바지로 보이는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그 사람이 문에 다가가 허리 중앙에 찬 총기를 만지며 초인종 카메라를 봅니다. 그 사람의 장갑 낀 왼손이 카메라 쪽으로 움직여 일부를 가리며 손은 주먹을 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몸을 웅크린 채 돌아서서 조경 쪽으로 걸어가 땅에서 식물의 일부를 뽑아냅니다. 식물을 손에 든 채로 그 사람은 다시 네스트 카메라로 돌아와 잎과 꽃이 달린 식물 조각들로 카메라를 가립니다. 우리는 카메라가 제거된 것을 알고 있으니 저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급하게 가리면서 카메라를 제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이 콧수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스크에 난 구멍, 즉 입 부분을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어두운 색의 콧수염과 염소수염 일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눈썹도 예상대로 짙은 색으로 보이고 눈은 아몬드 모양입니다. 영상의 또 다른 정지 이미지에서는 스키 마스크 바로 아래의 눈썹, 적어도 그 일부와 눈이 보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조경용 식물 조각을 들고 있으면서 입에 손전등도 물고 있습니다. 속눈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하지 않습니다. FBI 국장 캐시 파텔과 피마 카운티 셰리프국은 몇 시간 후 이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스페셜 웨펀스 앤 택틱스 팀이 출동해 한 남성을 신문을 위해 구금했고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파텔은 폭스뉴스의 해니티에 출연해 낸시 거스리에게 네스트 구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귀중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수색을 실행하고 이러한 민간 기업에 가서 결과를 신속하게 받아낸 다음 그들의 검색 시스템에 들어가 일반적으로 삭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료까지 실제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세부 사항에 들어가지 않고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FBI가 민간 부문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던 자료를 찾아낸 방법입니다. 그리고 파텔은 수사에 대해 논의했고 해니티가 이번 수사의 용의자나 관심 인물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답변했습니다. 저는 지난 36, 48시간 동안 FBI와 협력해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심 인물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수사에서든 누구나 관심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거나 범인으로 밝혀질 때까지 모두 관심 인물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단계입니다. 인터뷰 중 요원들은 애리조나 리오리코에서 카를로스 팔라수엘로스를 체포했습니다. 이곳은 투손에서 남쪽으로 6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신문을 받은 후 나중에 석방되었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의 집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낸시 거스리를 모른다고 말하며 그녀의 무사 귀환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는 투손에서 소포 배달 기사로 일합니다. 제 말은 그들이 용의자를 잡길 바랍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들이 제대로 일해서 용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 결백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끝났어요. 알겠죠? 이제 친절하게 굴 거고 그냥 머물 거예요. 당신들은 투손에 계신 제 부모님이에요. 네. 그럼 영상 속 이 가면 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이 낸시 거스리와 관련이 있나요? 실제로 남자인가요? 아니면 변장한 여자일 수도 있나요? 이 사건에서 FBI는 5만 달러의 보상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마이크 알카자르를 모셔보고 싶어요. 그는 은퇴한 뉴욕 경찰청 형사이고 인질 협상가이기도 했어요. 마이크 씨, 이 영상과 화요일에 피마 카운티 셰리프국과 FBI가 공개한 영상에서 캡처된 이미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요. 파텔 씨 말로는 현금 같다고 하네요. 그들은 이걸 받아서 최대한 빨리 공개하려고 서둘렀어요. 네, 제 말은 이걸 받는데 며칠이나 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는 거의 처음부터 FBI가 주도했어야 한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게 바로 수사 100일이거든요. 우리는 목격자들을 인터뷰하고 감시 카메라 영상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영상을 확보했으니 정말 다행이죠. 지금쯤 엄청난 제보가 쏟아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누군가는 영상 속 범인을 옷차림이나 걸음걸이, 총집,
그리고 그것을 들고 다니는 방식으로 알아볼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어젯밤에도 이미 한번 검문이 있었잖아요. 용의자 한 명을 찾았고. 그래서 이건 그냥 정말 마이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영상 말인데요. 제가 보기엔 저 사람이 분명히 카메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사람이 전에 거기에 와본 적이 있어서 집 안에 CCTV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죠. 머리를 숙이고 있고 마스크도 쓰고 있으니까 뭔가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혼란스럽게 한 건 그 사람이 약간 그렇게 보였다는 점이에요. 그 사람이 링도어 카메라가 있다는 걸 보고 놀란 것 같았고, 카메라를 어떻게 끄는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덤불로 가서 덤불을 뜯어내더니 임시로 가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완전히는 아니었죠. 배낭에 있는 반사판 같은 작은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특정한 배낭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100% 맞아요. 누군가는 그의 장비, 옷, 배낭, 그리고 그의 물건들을 알아볼 겁니다. 그건 어떤 종류의 트랙 재킷처럼 보이고 무슨 코트 같기도 하고 그의 홀스터와 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운동화를 지적했어요. 누군가는 발가락 부분에 갈라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죠. 이것들은 그가 입고 있는 매우 독특한 옷들이라서 그를 아는 사람이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예전에 이 지역에 있었다면 이 집이나 다른 집에서도 같은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FBI는 모든 영상과 감시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반사 재킷을 입고 있었다면, 맞죠? 다른 감시 영상에 찍혔다면 아주 쉽게 눈에 띌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과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그게 아마 글록 반자동 권총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당신도 똑같이 보이나요? 아니면 다르게 보이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권총집만 봐서는 그게 글록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네요. 총의 손잡이가 조금 튀어나와 있긴 한데 색깔이 약간 반전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솔직히 저게 자동 권총인지 리볼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것만 보고는 저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저게 니트릴 장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장갑 같으세요? 네, 제 여자친구가 간호사인데 저건 수술용 장갑 같아요. 처음엔 가까이서 보니 가죽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름지는 모양이나 접힌 자국이 있는 걸로 봐서 수술용 장갑이 맞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수술용 장갑처럼 보여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그냥 딱 봐도 가죽처럼 보이지 않고 접힌 자국들이 보여요. 네, 제 생각에는 저건 병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저기서도 백팩의 뒷면을 볼 수 있어요. 이 백팩이 이 일을 위해서만 구입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서요. 이 사람이 착용한 모든 물건이 이 행사를 위해 구입됐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순 없지만 가능성은 있죠.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가 이 영상을 어느 정도까지 향상시켜서 이 백팩의 브랜드를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지역의 상점들을 조사해서 최근 몇 달 안에 이런 백팩을 구입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방역 내에서 찾아볼 거예요. 네, 분명히 수사관들은 이 범인이 착용한 모든 물건, 재킷, 가방, 심지어 마스크와 운동화까지 다 그렇게 조사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직접 그렇게 해봤거든요. 저도 재킷 사진을 캡처해서 구글 렌즈로 검색해봤는데 정말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FBI는 더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들은 분명히 그 지역에서 그런 스타일의 재킷이나 백팩을 파는 곳을 추적할 수 있고 아마 구매 내역까지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만약 그런 장소를 찾아낸다면 그 가게의 감시 영상을 확인해서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지 볼 거예요. 그의 체형, 체격, 몸무게, 키에 맞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요. 그들은 알다시피 스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스키 마스크 자체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있었나요?
스키 마스크에 여러 사진이 있는데 그냥 옛날 스타일의 스키 마스크처럼 보이나요? 그것에 대해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그냥 아마존에서 살 수 있는 일반 마스크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 마스크가 턱과 목까지 완전히 내려와서 다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그가 숨기려고 하는 얼굴 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 스키 마스크처럼 보이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스키 마스크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스키 마스크처럼 보여요. 발라클라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눈이랑 얼굴이 더 많이 드러나죠. 그리고 이 손전등도 있는데 입 안에 들어갈 만큼 작아야 해서 그것도 준비했어요. 손전등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입에 손전등을 물고 있잖아요. 네, 요즘은 정말 다양한 손전등이 있잖아요. 저도 라이터처럼 생긴 작은 네모난 손전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누군가 그게 직사각형 같다고 하더라고요. 즉, 그게 손전등일 수도 있고 일부러 비디오 카메라를 가리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고 주변 환경과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거죠. 그는 전문 도둑일 수도 있고 예전에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으니 경찰이 조사해야 할 부분이겠죠. 최근에 체포됐거나 풀려난 사람이 있는지 이 지역에서 누가 이런 배회자나 도둑으로 피마 카운티에서 체포된 적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경찰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며 비슷한 수법이나 이번 사건과 일치하는 사례를 찾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을 했고 경찰 신고서에 기록됐다면 제대로 된 보고서에 모두 문서화됐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찾아냈죠. 이거 손전등 그리고 장갑 같은 것들 말이죠. 경찰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정보가 꽤 체계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왼손잡이로 보인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전에 체포된 적이 있으면 경찰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왼손잡이인 것 같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감시 영상을 찾고 있다면 지금 FBI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왼손에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영상을 찾는다면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이 범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보가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남자를 식별하려고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어디에나 퍼져 있으니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좋은 정보예요. 이 영상에서도 반사판이 다시 보이네요. 분명히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지퍼 재킷이 보이고 그 위에 뭔가 줄무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거의 재킷의 일부처럼 보여요. 자세히 보면. 네, 저도 눈치챘어요. 확실히 시그니처 스타일 같아요. 아직 아무도 그 재킷을 못 알아봤지만 누군가는 이미 뭘 알고 있을 거예요. 마이크, 저뿐만 아니라 이걸 보는 모두 분명 당신에게도 눈에 띄는 다른 디테일이 있어요. 입이 있는 구멍을 보면 얼굴에 수염이 보여요. 그리고 그 수염은 뚜렷한 콧수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요. 또한 염소 수염 같은 것도 보이고 염소 수염의 일부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눈썹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누군가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면도를 하지 않았다면 기억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저 수염 알아요. 저 콧수염도 알아요. 비록 일부만 보고 있지만요. 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이랑 친구이거나 가족이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중요한 거죠. 맞죠? 그들은 그를 알아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써도 제 친구들은 저를 바로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저는 FBI가 신원 확인에 대중의 제보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지금도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큰 단서입니다. FBI가 이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망막 스캔이나 홍채 스캔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너무 첨단 기술인가요? 제 생각엔 뭐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눈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얼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다음 그 눈 모양이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누구와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감시 영상을 복구해서 정지 이미지를 만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맞죠? 아마 그래서 그들이 카를로스에게 집중한 것 같아요. 어제 저는 그를 보면서 있잖아요. 그의 눈이 우리가 그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들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카를로스를 표적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키는 어때요? 그 사람의 키에 대해서요.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를 보면 대략적인 키를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그 식물을 가지러 다시 걸어갈 때, 그리고 안으로 들어올 때도 네, 그건 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다시 가서 키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 몇 명을 세워두고 똑같이 걷게 하면 그 사람의 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측정값을 넣을 수도 있고 디지털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끝난 거죠. 어젯밤에 있었던 거짓 경보로 보이는 일이 있은 후에도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진들이 여전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확실하죠. 그들은 수천, 수만 건의 제보를 받게 될 거고 그게 바로 어려운 점이 될 겁니다. 맞죠? 그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해야 하고 전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거예요. 그들은 FBI와 함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팀을 현장에 두어야 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걷는 걸음걸이가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걸음걸이와 얼굴의 수염, 눈을 함께 보면요. 저에게는 그 눈이 꽤 독특해 보여요. 모든 것이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마이크 알카자르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언제든지요. 이 모든 일이 화요일에 벌어지는 동안 애니 거스리와 그녀의 오랜 파트너 토마소 시오니가 사는 동네에서도 탐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애니는 낸시의 첫째 딸입니다. 낸시는 1월 31일 토요일 저녁에 그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애니와 토마소의 집은 지난 주말에 법집행 기관에 의해 사진이 찍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뉴스는 수색이 동의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이나 낸시의 행방 또는 영상 속 인물의 신원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다면 1800 FBI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의 보상금이 있습니다. TMZ는 수요일에 새로운 쪽지를 받았는데 그 쪽지에는 낸시의 유괴범 신원과 교환으로 비트코인 1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TMZ에 따르면 그 금액은 약 $67,000에 해당합니다. TMZ는 그 메시지를 FBI에 넘겼습니다.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젤렛 랩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